자,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역사란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 그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런 걸 배웠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나 팸에 올릴 때 하는 그 생각,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걸 생각해서 선택해서 기록에 남기는 그 관점이 기록으로서의 역사고, 그다음에 그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역사라고 보는 게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연구하는 재료를 사료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어,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 시간의 본분이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과거의 모든 일들을 다 역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표현도 조금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어, 모든 과거는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모든 과거는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선사와 역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닌데 그냥 참고 삼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기록이 있는 시점부터를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 시점, 문자로 된 기록이 있는 시점부터를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문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기록도 없는 시절을 선사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요 시점에 어, 인간은 돌을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구석기 시대,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아시겠지만 돌석자예요, 돌석자. 이렇게 쓰는 돌석자인데 어, 돌로 된 도구를 만들던 시기, 돌로 된 도구를 만들어서 쓰던 시기를 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 석기 시대를 둘로 나눠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석기 시대가 당연히 더 오래된 시대겠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를 거쳐서 현재로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겠어요? 중간에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구석기와 신석기는 뭔가 달라도 다르니까 구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변화하는, 달라지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어떤 구분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구석기 시대의 특징,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비교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각각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천천히 보면 될 텐데, 이 시대는 기록이 없잖아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무슨 특정한 어떤 인물의 어떤 국가의 어떤 민족의 어떤 사건들을 배우지는 않아요. 다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어땠는지, 어떤 식으로 늘 살았는지를 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면 사실 생활에서 일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갑자기 뭐 갑자기 가장 중요한 거 이러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돈도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의식주 아니겠어요? 의식주. 그죠? 의가 뭐야? 이 입는 거 아니에요? 입는 거. 옷. 그죠? 그다음에 식은 먹는 거. 밥식자죠. 그다음에 주는 내가 사는 거. 그죠? 내 집.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잘 때, 집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요 의식주를 기준으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돌로 된 도구를 같이 쓰는데 이 도구가 좀 달라요. 이 도구를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주된 내용이 될 겁니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 당연히 구석기 시대가 더 오래됐으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볼 텐데 구석기 시대를 알 수 있는 유물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돌을 깨거나 떼어내서 만든 뗀석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주먹도끼, 뭐 찌르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주먹도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찌르개라고 합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사실 어떻게 쓰는 도구인지는 아시겠죠. 주로 사냥을 할 때 쓰는 건데 주먹도끼는 이렇게 말 그대로 우리가 그냥 짱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짱돌을 좀 깨트리면 원래 그냥 자연에 굴러다니던 돌을 깨트리면 그 깨트린 면이 이런 식으로 좀 날카롭겠죠. 그럼 그걸 주먹에 쥐고 뭐 이렇게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그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냥감을 막 찍어서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가죽 벗겨내고 고기 먹는 거죠. 그다음에 찌르개는 이제 찌를 때 보통 사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찌르개는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나무 가지 끝에다가 묶어서 창처럼 쓰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형태. 이렇게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내서 만든, 깨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이따만한 짱돌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죠? 바위에다 집어 던지면 돌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단면이 날카롭겠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주먹도끼, 그다음에 찌르개. 근데 제가 이거 몇 년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 이렇게 나와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 이게 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나는 그래. 이게 사실 저 정도 저런 돌멩이는 우리 학교에도 많을 것 같지 않아? 그죠? 우리 학교 화단 이런 데 보면은 그죠? 몇 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막 돌로 장난치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뺏었는데 딱 저렇게 생겼거든요, 돌이. 사실 아 저게 진짜 유물일까 싶긴 한데 이제 어 연구하는 측에서는 이런 단면들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단면들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돌을 깨트려서 떨어져 나간 흔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은 아닐 거다. 왜냐면 자연적인 현상이면 부드럽게 마모가 되기 때문에 겉면이 이제 부드러워지거든요. 그 왜 시냇가에 조약돌이 많이 그렇죠. 되게 부드럽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물살에 의해서 자연 마모되는 거기 때문에 겉면이 굉장히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저건 인간이 의도적으로 깨트려 버린 거니까 단면이 이렇게 깨져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마 의도적으로 만든 주먹도끼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구석기 시대의 식량을 얻는 방식을 보면 역시 구석기 시대든요, 신석기 시대든요, 이제 생활상을 볼 텐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활의 기본은 뭐예요? 의, 식, 주잖아요. 그죠? 의, 식, 주인데 이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가장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의, 있는 거.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죠? 조금 창피하긴 하겠지만 춥고 덥고 그러겠지만 뭐 당장에 죽지는 않죠. 당장 뭐 입을 게 없다 그래서 뭐 한 달 이내에 죽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잘 곳도 뭐 지금도 이렇게 집 없이 없는 건 아니니까 집 없이 지내시는 분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생명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먹는 걸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짜맞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 항상 중심에 놓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돼지 같은데 사실 사실 그렇잖아. 우리도 나는 그래. 나는 밥 먹으러 학교 와. 그죠? 그래서 저도 항상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중간에 간식 먹고 이걸 생각하면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예상하곤 하는데 어쨌든 먹는 걸 중심에 놓고 말하니까 되게 이상하다. 먹는 걸 중심에 놓고 나머지 의와 주를 이렇게 짜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식량을 얻는 방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핸드폰 뺏고 다 뺏은 다음에 무인도에 던져 놓으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살아야 돼. 안 구해줄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딱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죠. 먹는 거 어떻게 구할 거니? 뭐 둘 중에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일단 가장 만만한 게 잘 모르지만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같이 생긴 거 따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무 열매나 식물 뿌리 이런 것들을 캐먹거나 따먹거나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좀 이제 그나마 한 1, 2주 지나서 좀 적응이 됐어. 그리고 이제 진짜 고기를 먹어야겠어. 그럼 용기 내서 뭐 해보는 거예요? 돌 같은 거 주워다가 깨트려갖고 날카롭게 만든 다음 뭐 해야 돼?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집과 사냥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석기 시대의 식량을 얻는 중요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생활 형태를 볼 텐데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먹는 거에서 맞춰서 짜 나간다고. 잘 보세요. 식물 뿌리를 캐먹든 나무 열매를 따먹든 동물을 사냥해 먹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에 이미 있는 것들을 내가 주워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언젠간 다 먹을 거 아니냐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먹는 타입이야. 내가 거의 힙합이야 막. 그러면 내가 동네 열매 다 따먹었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내가 나무 뿌리 다 먹었어. 그다음에 진짜 이제 토끼 한 마리 안 보여. 다 잡아먹었어. 뭐 생선 뿌리 다 잡아먹었어요. 없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는 충분히 먹었다. 이제 세상을 떠나려 한다. 즐거웠다 세상아. 이러고 가야 돼? 아니잖아요. 다른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겠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거기 있는 것도 따먹고 사냥해 먹고 캐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먹을 거 다 떨어지면 또 옮기고. 그러니까 먹는 방식이 채집과 사냥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동네에서 다 깨먹고 뭐 다 따먹었고 다 사냥해 먹었으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이동 생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집이 있긴 있어야 됐으니까 집을 짓거나 아니면 동굴이 보이면 들어가서 살겠지만 어차피 나는 이미 알고 있죠. 여기 먹을 거 다 떨어지면 나는 떠날 거라는 걸. 그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로 온 지역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지낼 거니까 집을 만들 건데 굳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그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여긴 내가 몇 년 동안 지낼 내 방이야. 그럼 이것저것 꾸미겠죠. 인형도 갖다 놓고 뭐 향수도 갖다 놓고 뭐 또 갖다 놓고 하겠죠. 뭐 분위기 막 LED 램프도 갖다 놓고 할 텐데 내가 그냥 여기 한 3, 4일 머물다가 갈 거야. 그러면 꾸미겠어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왔다가 가지. 그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내가 여기 이 동네 새로 왔지만 여기 먹을 거 다 떨어지면 난 또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여기서 살 집에다가 정성을 들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막 지어요, 그냥. 아니면 그나마도 동굴이 있으면 그냥 그 동굴에서 살지 집을 안 짓는단 말이야. 동굴이 없을 때나 대충 그냥 막 짓는 거지. 그래서 막집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딱 봐도 대충 지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그냥 좀 텐트처럼 어, 동굴 아니면 막집 이런 데서 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채집, 사냥 이런 걸 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먹을 게 다 떨어지면 옮겨 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할 거고 이동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정성스럽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 있으면 아예 안 짓고 동굴에서 살고 비만 피하면 되니까. 그죠? 동굴도 없다면 이렇게 금방 지을 수 있는 막집을 지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동할 거니까 굳이 정성스럽게 지을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짓자. 그래서 막집을 짓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 시대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람이기 때문에 감성이 있어요. 감성. 그래서 이렇게 아트를 합니다. 예술을 해요. 예술. 그래서 이렇게 요건 이제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 벽화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는 이제 에스파냐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인데 요런 그림들을 그리는 건 주로 이제 신앙의 의미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이 시대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면 벽화에 소나 이런 동물들을 그리거나 아니면 여인을 조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왜냐면 일단 보통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사실 뭐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당장 주먹도끼 하나 쥐어주고 가서 소 사냥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사냥을 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이 많이 따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기원할 수밖에 없겠죠. 아, 이번 사냥 잘 되게 해주세요. 그죠? 이게 소 뒷다리에 의다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사냥을 하러 가는 길에 막 뭐 사자나 호랑 이런 위험한 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냥을 성공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사냥이 잘 되기를 이제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벽화에 내가 사냥할 동물을 그림으로써 이제 기원을 한다, 기도를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인상을 자꾸 만드는 건 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이 더 필요한데 어,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때 사람들은 뭘 원하는 거냐면 사냥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풍요를 원하는 거죠. 근데 결국 아이를 낳는 건 어쨌든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상을 이제 만들어서 사냥의 성공과 풍요를 기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요 소나 이런 동물들을 그려놓은 벽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 동물에 대한 사냥을 기원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건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이렇게 이 동물들을 사냥했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한 그런 벽화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뭐 알 수 없죠. 그린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몇만 년 전에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어, 이래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료가 되는 거죠. 사료를 보면서 이게 어,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는 어떤 기도의 의미일지 아니면 내가 오늘 사냥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의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추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평등 사회예요. 평등 사회인데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불평등하려면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런데 누가 더 뭘 많이 가져갈 걸 기대할 만큼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정말 사냥 성공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인구는 많기 때문에 사냥을 한번 성공했으면 그걸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야 서로 불만이 없어요. 한번 누구 불만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등 사회가 유지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도구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주먹도끼 구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주변에 맨 돌인데. 그러면 나도 주먹도끼 들고 있고 쟤도 주먹도끼 들고 있단 말이야. 나 내 친구 쟤
건너 동네 쟤 다 주먹도끼 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쟤보다 우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뭐가 없죠. 내 주먹도끼가 제 주먹도끼보다 약한 것 같아. 그럼 다른 돌 주워 다 깨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서로를 우월하게 혹은 나를 우월하게 느낄 이유가 없는 거죠. 다 똑같은 도구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평등 사회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인데 이제 뭔가 바뀌겠죠. 뭔가 변할 겁니다. 신석기 시대 유물은 도구를 만드는 방식이 바뀌어요. 재료는 똑같아요. 석기 시대니까. 구석기 시대도 돌이었죠. 신석기 시대도 돌입니다. 근데 방법이 바뀌어요. 구석기 시대는 돌을 깨트리거나 떼어냈죠. 근데 신석기 시대는요.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돌과 갈판이라는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석기 시대 이 돌을 갈아서 만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간석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의 석기는 뗀석기, 깨트려서 떼어낸다 그래서 뗀석기였죠. 근데 신석기 시대 유물은 간석기, 간다고 해서 간석기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겠어요? 일단 사실 뗀석기, 구석기의 뗀석기는 깨트리고 난 다음에 모양을 내가 결정할 수가 없죠. 뭐 이렇게 내가 저 유리창을 깨트려서 별 모양을 만들겠어. 이렇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유리창을 깨트렸으면 그냥 지멋대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갈면 얘기가 다르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여기 좀 더 튀어나왔네. 여기 좀 더 갈고 여기 좀 더 들어가야 돼. 더 갈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좀 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용도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토끼 사냥할 때, 사슴 사냥할 때, 소 사냥할 때 혹은 가죽 벗겨낼 때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도구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구의 형태도 다양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을 갈아서 도구를 만드는 간석기라고 한다. 이 간석기가 신석기 시대 유물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더 정교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대표적인 신석기인데 물론 이제 저거는 복원품이에요. 복원품. 이제 현대 사람들이 과거에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복원한 거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주먹도끼보다는 진짜 유물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거 보이면 그래도 박물관 갖다 줄 것 같지 않아요? 집에 가져갈 거야? 그죠? 어쨌든 이렇게 좀 더 뭔가 도구 같은 티를 더 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에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나 볼 수 있는 게 이제 직조 기술이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직조 기술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요 직조 기술은 옷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 만드는 기술. 글씨가 그지 같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초코칩이 아니고요. 그 가락바퀴라고 해요. 가락바퀴라고 하는데 요걸 이용해서 동물의 털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 털 뭉치 있죠. 그냥 여러분들 왜 손뭉치 그걸 실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여성분께서 들고 계신 게 여기 보이시죠? 요거 요 요게 이제 그 가락바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바퀴 한가운데 구멍에 이제 기둥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 작대기를 하나 꽂아 놓고 요 끝에 갈고리를 매달아요. 지금 요 여기 부분에 그죠? 갈고리를 매달고 요 갈고리에 이제 이런 식으로 털뭉치를 답니다. 털뭉치를 달아서 그래서 뭐 없어요. 그냥 핑그르르 돌리면 됩니다. 호로로로 이렇게 돌리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잘 돌아간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을 잔뜩 만들어서 이제 우리 딸 목도리도 따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목도리도 떠주고 스웨터도 떠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직조 기술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락바퀴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이제 뭐 낚싯바늘, 막 그물, 작살 이런 걸로 물고기를 잡기도 해요. 뭐 물론 이제 구석기 시대 때도 생선을 잡아 먹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낚싯바늘, 막 그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려면 신석기 시대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간석기 돌을 갈아서 이렇게 낚싯바늘 정도로 예리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나뭇가지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직조 기술이 나와줘야 이렇게 그물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뼈로 바늘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뼈 바늘이라는 유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식량을 얻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드디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또 동물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보세요. 구석기 시대 때는 이미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열매를 따먹거나 뭐 짐승을 사냥하거나 했죠. 이미 내 눈에 보이는 이미 있는 것들을 주워 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석기는 내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지만 길러내서 키워내서 먹기 시작해요. 농업도 그렇죠. 내가 내 눈에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 안에 씨앗을 땅에 심어서 그게 자라서 다음 열매를 맺으면 그걸 따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르고 키워서 먹는 거죠.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그냥 보이면 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이면 새끼처럼 보이면 키워요. 그다음에 그게 암컷처럼 보인다. 그럼 새끼를 낳게끔 해요. 그런 식으로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식량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생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 의미예요. 구석기 시대 때는 있는 것만 주워 먹다가 신석기 시대 때는 드디어 내가 생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식량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먹고 남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버리기는 아깝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관을 해야죠. 그래서 보관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보관이 필요해지니까 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톡이라고 부르는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생산해서 먹고 남은 식량을 보관하고 혹은 또 이걸 요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토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토기가 만들어지면서 특히나 고기 같은 것들은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죠. 익혀 먹을 수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물론 더 맛있죠. 물론 더 맛있는데 사실 우리가 고기를 익혀 먹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익혀 먹는 이유. 안 익었으면 먹지 말라 하죠. 왜 먹지 말라 해? 맛없으니까? 아니죠. 위험해서 그렇죠. 즉 고기를 익혀 먹으면 고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을 죽인 상태에서 먹을 수가 있죠.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토기가 만들어지고 토기 위에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생명도 연장되는 수명도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형태는 보통 정착 생활을 하고요.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식량을 생산을 하니까 최소한 뭐 이 식물이 자랄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 될 거고 자라고 나면 이제 먹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또 심는 거지. 그럼 이 자리에서 계속 농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 갈 이유가 없죠. 내가 계속 농업을 하든 목축을 하든 여기서 계속 기르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거니까 집도 예전보다는 막집에 동굴에 살 때보다는 정성스러운 집을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움집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입구도 생기고 창문도 생기고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런 걸 움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집보다는 발전된 형태의 집에서 살게 됐고요. 하지만 여전히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아직도 돌은 흔해요. 내 도구가 내 석기가 내 친구 거보다 뭐 좀 구려 보여. 그러면 새 돌 주워서 다시 갈면 돼. 그죠? 그래서 여전히 먹는 건 부족해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고 여전히 흔하디 흔한 돌로 도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는 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평등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신앙은 조금 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동물들 우리가 괜히 막 뭔가 이렇게 좀 너무 크다든지 뭐 아니면 강해 보인다든지 아름다워 보인다든지 이러한 동물들은 좀 이렇게 달리 보게 되잖아요. 호랑이라든지 막 이런 것. 그래서 그런 특정 동물들을 숭상하는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여러 자연이나 사물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요즘도 이제 왜 되게 시골 마을 가면 큰 나무 모셔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그러죠. 이 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게 애니미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석기 시대의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이런데요. 요거 잠깐 이제 스탑하셔서 우리 학습지 못 채운 부분 있으면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표는 외우실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이제 직접 아무것도 안 보고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식량, 주거, 도구, 사회, 신앙 이렇게 딱 나눠주면 그 안에 빈 칸은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구분해서. 이해되시겠죠? 이 정도로 하고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